자, 저희 네 번째 비디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비디오에서 저희 경매를 설명할 때, 자, 이제 Revenue Equivalence Theorem 이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First Price Auction과 그 다음에 Second Price Auction이 정확하게 동일한 Expected Revenue를 안겨다 주는데요. 셀러한테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이건 항상 generally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정이 뭐냐면요. 우리 여기서 가정했던 independent, 그 다음에 private value, 그 다음에 plus symmetry가 있어요. 우리 이제 symmetry 이용해서 그 균형을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symmetry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각각의 비더들의 밸류에이션이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어이구, 잠시만요. 아이고. 네,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디스트리뷰션 F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 뉴트럴리티요. 비더들이 다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비더들이 다 이렇게 리스크 뉴트럴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가정이 만족하면은 first price, second price 또 다른 이게 되게 여기가 이제 설명 그만할까. first price, second price auction 둘 다 동일한 레베뉴를 안겨다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레베뉴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과연 옥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first price로 할 건지 second price로 할 건지 둘 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요 IPV 가정이 바뀌면은요. 그러니까 Independent Private Value 요 가정이 바뀌면 요거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뭐냐면은요. 저의 밸류에이션은 V1으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밸류에이션 V2로 따로 있어요. 제가 여러분 거 배워봤자 여러분들의 밸류에이션이 뭐다? 이런 거 알아봤자 저의 밸류에이션 전혀 영향 안 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의 밸류에이션 알아봤자 여러분들의 가치평가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서로 이렇게 private value고 그 다음에 V1과 V2 같은 distribution에서 independently 이렇게 drawn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IPV 모델인데요. 자, 이제 요걸 약간 과정을 한번 완화시켜 볼까요? 그래서 요걸 완화시킨 게 common value au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물건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이나 저한테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 가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그런 옥션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example이 뭐냐면요. 미국 텍사스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오일 드레이니지 옥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좀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있죠. 땅에 이렇게 이런 펌프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땅을 이렇게 파요. 그럼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땅을 파고 있냐면은 이 땅 아래 오일이 있다고 이제 이 정유회사가 믿고 있어서 이렇게 파고 있는 오일을 이제 퍼내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드릴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펌프를 이용해서 이 오일을 이걸 이렇게 그 펌프질해서 이렇게 그 익스트랙트 하는 그 권리 있죠. 그 권리 역시 옥션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정부 소유면은 정부가 그 옥션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이 땅이 일반 그런 랜드오너가 있으면은요. 프라이빗 랜드오너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직접 변호사를 대동해서 옥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옥션은 이제 리즈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리즈를 제시하는 거죠. 3년 동안 빌려줄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기서 오일을 만약에 뽑아내면은 거기 중에 수익률에 거기서 이제 수익의 20%를 그 오일을 뽑아낸 다음에 그 오일을 팔잖아요. 거기에 수익의 20%를 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계약서, 자, 이 리즈를 과연 얼마의 가치를 느끼고 얼마만큼 비딩을 할 것인가. 그럼 각 정유회사들이 그 계약서를 본 다음에 이제 비딩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 우리가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비딩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옥션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요 땅 아래 오일이 얼만큼 있는지는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정유회사들한테 다 똑같은 거죠. 하지만 정유회사들은 정확하게 여기에 얼만큼의 오일이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땅 밑에 오일의 가치는 모든 그 정유회사들한테 다 동일한데 정유회사들마다 여기 땅 안에 오일이 과연 얼만큼 리저브가 얼만큼 있을까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정유회사들은 이 옥션에 참여하기 전에 보통 어떠한 테스트를 거치냐면요. 이제 seismic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지진파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진파를 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파가 과연 몇 초 있다 도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오일이 얼만큼 숨어 있는지 그걸 이제 대략적인 어떤 그런 estimate value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옥션이 진행되기 전에 여기서는 땅 밑에 있는 옥션이 땅 밑에 있는 옥션이 아니고 땅 밑에 있는 오일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오일의 가치가 모든 그 정유회사들한테 다 똑같은 거죠. VV만큼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즈믹 테스트를 통해서 대략 이런 시그널을 하나 받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 정유회사는 또 상대방 나름대로 자 요만큼의 어떤 이제 그런 테스트 결과를 얻겠죠. 테스트 결과를 얻어가지고 오일량을 예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오일에 대한 밸류는요. 저한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informative한 어떤 그러니까 오일에 대한 그런 얼만큼 레저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시그널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런 각각의 사이즈믹 테스트를 통해서요. 각각의 정유회사가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 X1과 X2는 서로 간의 correlation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되게 오일이 사이즈믹 테스트를 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이 땅 밑에 오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파워스티브 뉴스를 들으면은요. 상대방도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비슷한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되게 높은 그걸 얻었겠구나. 되게 파워스티브 뉴스를 얻었겠구나 알 수 있죠. 만약에 제가 반대로 네거티브 뉴스를 얻으면 상대방도 네거티브 뉴스를 얻고요. 서로 간에 완벽하게 커렐레이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커렐레이션이 있다는 거 저희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거에 응용되냐면은 기업을 인수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두산이 어렵죠. 그래서 두산을 과연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할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죠. 자,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인수할 때 이제 과연 두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얼만큼 이걸 테이크오버를 하기 위해서 자, 얼만큼 이제 옥션에 이제 참여해서 비딩을 할 건지 그거 결정하죠. 제가 만약에 두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은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서로 간에 correlation이 있지만 정확하게 회사 미래에 대한 가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발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independent private value하고 정확한 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winner's curse,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라는 거예요. 자, 이 승자의 저주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private value랑 그 다음에 common value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이 private value에서는 제가 만약에 제가 비더 1이에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비더인데 언제 이기냐면요. 제가 상대방보다 많이 비딩할 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보다 많이 비딩한 건 무슨 말이냐? 저의 가치평가가 상대방의 가치평가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 이겼어요. 그런데 이김에도 불구하고 저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V1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V1에다가 마이너스 B1 First Price Auction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여기서 제 비딩 액수를 결정할 때 V1 이상 비딩하지 않죠. 한마디로 이겼다고 해서 어떤 크로스가 있냐? 그런 게 없어요. 여전히 이기기 전에 제가 이겼을 때 나의 페이오프는 얼마나 되지? 그럼 V1-B1 그쵸? 이기기 전이나 이기고 나서나 역시 페이오프가 똑같죠. 그러니까 승자가 됐다고 해서 어떤 저주가 없어요. 하지만 이 common value auction에서는 winner 이긴 사람한테 어떠한 그 안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요. 여기서는 지금 이 common value auction에서는요.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는 V인데요. 이 정확한 가치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비딩 액수를 결정해야 되냐면은 제가 seismic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얻은 결과 X1 자, 요 X1의 기반으로 저는 비딩 액수를 결정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비딩했다는 건요.
결국에 제가 사이즈믹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지진파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제 테스트가 상대방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B1이 B2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제 테스트의 결과가 상대방의 테스트 결과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테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테스트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 커먼 밸류 auction에 참여했을 때 제가 이기기 전에 저의 페이오프는요. 만약에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되지? expectation에다가 v of x1, given x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이 되죠. 근데 실제 이겼어요. 그럼 이기고 나면은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상대방이 저보다 이 테스트 결과가 안 좋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새로 들어온 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시 그 오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레저버를 자기가 다시 한번 그 예측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랑요. 사전에 제가 예측했던 거랑요.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예측했던 거.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x2에 관해서 어떠한 조건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expectation에서는 x2가 x1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조건이 들어감으로써 이 expectation이 이 expectation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기고 나서 다시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이기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나 optimistic 했구나. 내 테스트 결과가 상대방보다 너무나 쓸데없이 좋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버비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처음에 사전에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이거보다는 무조건 낮게 비딩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X1이 좋게 나와서 상대방보다 그래서 제가 오버비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위너스 커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기고 나서 봤더니 오히려 배드 뉴스라고요. 옥션에서 이기고 나고 보니까 배드 뉴스라는 거야. 그거는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제가 너무나 제 처음에 그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너무나 optimistically 제가 이걸 정말 너무나 overstate 했구나. 이거 가치 평가를 할 때요. 거기서 나오는 그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 균형에서는요. 실제 비더들이 이 winners curse를 생각해서 private value랑 비교했을 때요. 이 winners curse를 생각해서 bid shading을 좀 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뉴스가,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믹 테스트를 하고 나서 되게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비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더 주의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쓸데없이 너무 좋게 나온 거 아닌가? 상대방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일이 있다고 생각 안 할 텐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딩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 위너스 컬스를 피하기 위해서요. 프라이빗 밸류 옥션에서는 이런 위너스 컬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기나 지나 그리고 실제 그 옥션에 참여하기 전이나 그 다음에 참여하고 나서 결과에 상관없이 저의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V1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커먼 밸류 옥션에서는 사전에 비딩에 참여하기 전에는 제가 오일에 대해서 평가했던 거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났더니 제가 이겼어요. 그 말은 제 그 에스티메이션이 너무나 optimistic 했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좀 낮게 estimate 했다는 거니까 그 정보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가치 평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expected value of the object가요. 그 물건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기고 나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질 때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common value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는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그 수익 동등성 정리가 깨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second price auction과 first price auction의 revenue를 비교해보면요. second price auction이 더 많은 revenue를 안겨다줘요. 이 common value auction에서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intuition은 second price auction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이겼다 하더라도 제 그 평가 액수를 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평가 액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너스 커스가 어느 정도 이 페이먼트 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완화가 돼요.
그 curse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second price auction에서는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비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optimistic 해도 그래서 제가 이겼어도 저는 저의 입찰액을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찰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겼다는 얘기는 제가 상대방보다 더 optimistic 했다는 얘기고, 하지만 상대방은 좀 더 pessimistic 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입찰액 수를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찰액 수를 내는 거니까 그만큼 위너스 크로스가 first price auction에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비드 쉐이딩을 덜 하고 second price auction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비딩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 폴 밀그롬이라고 해서요.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제 교수인데요. 이런 분은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은 제 생각 이분은 향후 아마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향후 5년 안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왜냐면 엄청 높아요. 왜냐면은 이분은 이 옥션 티어리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션 티어리뿐만 아니고 현대 미시경제학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폴 밀그롬이 1982년도에 웨버랑 같이 쓴 논문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만약 이런 커먼 밸류 옥션일 때는 IPB일 때는 first price랑 second price랑 서로 동일한 레비뉴를 주지만 common value일 때는 second price가 더 레비뉴를 많이 준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각각의 비더들이 common value 옥션에서는 winners cross를 생각해서 비드 쉐이딩을 하는데 second price에서는 그 winners cross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의 액수를 내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second price가 더 expected revenue 측면에서는 셀러한테 더 좋다. 자, 이런 식의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위에 winners payment가 second highest bid이기 때문에 이런 winners cross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비더들이 옥션에서 second price 옥션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비딩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first price 옥션과 비교해 봤을 때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 Revenue Equivalence Theorem은 IPB, 그 다음에 Symmetr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isk Neutrality. 자, 이렇게 이 과정에 의해서 이 과정 세 가지가 만족하면은 이제 First Price랑 Second Price랑 이제 서로 간의 Revenue가 같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IPB 과정이 깨지면은 Second Price Auction이냐 First Price Auction보다 레비뉴가 더 크다는 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론은요 단순히 그냥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거리를 좀 제공해줘요. 왜냐면은 지금 Second Price Auction이 한마디로 First Price Auction보다 레비뉴를 더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Second Price Auction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옥션은 first price 옥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옥션이 first price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risk neutrality에 있어요. 만약 대부분의 비더는 이렇게 risk neutral하다기보다는 risk averse한 게 이제 common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비더들은 위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위험 회피적이면요. 그러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first price가 second price auction보다 더 좋아요. 반대로요. 그 말은 first price가 second price보다 더 많은 revenue를 안겨다 줘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요. 자, 지금 만약에 비더들이 risk averse예요. 기본적으로 second price랑 first price의 차이점은 payment rate거든요. first price에서는 제가 이기면은 제가 써낸 액수를 내는 거죠. 지불하는 거죠. 하지만 second price에서는 제가 이긴다 하더라도 제가 정확히 얼만큼 낼지는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ayment rate 차이에 의해서 second price에 좀 더 많은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기고 나서도 제가 이겼다는 가정하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얼만큼 내는지를 second price에서 모르거든요. first price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제가 이기면 제 비딩 액수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프라이스 옥션에서 좀 더 많은 리스크가 이렇게 인볼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비더가 리스크 어버스 하면은요, 그러면 세컨 프라이스보다는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에서 좀 더 리스크 프리한 데에서 더 많이 공격적으로 비딩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런 공격적인 비딩이 결국에는 셀러한테 더 많은 레베뉴를 안겨다 준다는 게 또 역시 결과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왜 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옥션이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을 진행되냐? 기본적으로 비더들이 리스크 어버스하다. 요 설명이 상당히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비록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이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요 리스크 뉴트럴리티 요 가정에 의해서 만약에 요 가정이 깨져버리면은 퍼스트 프라이스 옥션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레베뉴를 주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왜 현실에서 이렇게 옥션이 이렇게 많이 진행될까? 만약에 정확하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하기 힘들 때 시장이란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확히 가격을 설정하기 힘들 때 왜 우리가 옥션을 많이 이용하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여기 아까 우리 처음에 나온 여기 있죠. 이 first price, second price auction 이거 균형 equilibrium bidding strategy 유도한 다음에 나온 efficiency요. 결국에 옥션이라는 메커니즘은 제가 공격적으로 비딩하면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비딩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이 strategic conflict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서로 간에 이런 uncertainty는 있어도요. 그 conflict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결국에 efficiency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션이 이렇게 되게 커먼하다는 거. 거기에 대한 반증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베이지안 게임은 여기서 끝내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비디오에서는요. 제가 파트 4에 가면서 우리가 이제 파트 4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거든요. 앞으로 화수, 목금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하나 비디오 첨가하고 오늘 강의 끝낼게요.